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서도 "권성동 사퇴하라."라는 성토가 네네. 쏟아졌다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 며칠 있었던 친윤의 만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네. 당권팔이를 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했던 이 사안, 우리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친윤과 친한이 지금 선거가 정말 열흘 남았나요? 일주일 11일, 남았나요? 네. 11일 남았죠. 이 11일 남은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서로 갈려가지고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참담하고요.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요번에 이 당권 단일화, 이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두고 지금 이 또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럼 이동호 기자라는 분이 네. 이것을 친윤도 나한테 와서 얘기했고 친한도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 네네. 하면서 이거 일종의 우리 국민의힘당을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 이렇게 맞습니다. 싸우고 있는 네, 거 네. 내가 뒤에서 다 봤다 하면서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서는 결국 친한도 망신당하고 친윤도 망신당하라 한 거에 여기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는 이런 말려 들어갈 소지를 주고, 물론 이 말미를 준 것도 너무 잘못한 것이고요. 네, 네. 지금 이럴 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결국 누구입니까? 네.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후보죠. 네네. 후보께서 네. 이렇게 더 이상 나눠서 싸우지 마라. 나는 단일 대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달라. 네. 윤 부부하고 절연을 선언해 달라.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통당과 선을 확실히 그어달라. 맞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밖에 있는 지금 이준석과 단일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과 행정에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법까지. 무슨 대법원을 30명을 늘려서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웬만하면 김문수를 찍어주고 싶어. 웬만하면 국힘을 찍어서 저 무소불위의 야당으로 있을 때도 저는 무섭게 줄탄핵을 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고만 저런 세력한테 정권을 주는 것을 막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요구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하고 계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것을 김문수 대표가 받아줌으로써 이것은 얼마든지 지금 앞으로 남은 10일도 충분히 좋은 선거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 황금의 골든타임인데, 이것을 왜 결단을 안 내려주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이준석과의 단일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10% 찍은 뭐라고 그렇죠. 저러고 목을 메고, 스토커도 아니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예. 스토커 아니에요. 뭐 전화까지 차단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총극이. 귀찮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전화까지 차단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일화를 하겠어. 우리 봐서 사정 봐가면서 하겠어라는 단일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일화는요. 죽어도 안 한다는 게 단일화입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어 하는 게 단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해봐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결국은 안 믿고 사람들이 믿는 건 숫자지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준석이 얻을 수 있는 표 플러스 김문수가 얻을 수 있는 표가 이재명보다 높게 나오는 순간 이준석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뭐. 네. 네, 숫자가 안 나오면 돈이 없는데 네. 나와 어쩌는 거야. 국민의힘 단체방에서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는 시발점 이제 5월 10일이죠. 네. 그렇죠. 5월 10일 날 쿠데타에서 네. 이제 유발이 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퇴하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 김재원이라든지 차명진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서 친윤 정리하고 가자 이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다가 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이랬을 때 권성동 대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초가 잘못됐죠. 그리고 5월 12일 날 이제 권성동 후보가 대구를 갔습니다. 가서 지원 유세에 들어갔는데 대구에서 권성동 물러나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대구의 민심이 그런 거예요. 대구가 어떤 민심입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원류고 본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해온 일들이 뒷구멍으로 이준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유세 나왔는데 어떤 계속 반발을 하면서 단합의 저해 요소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친한계뿐 아니라 일부 중도파 의원들도 권영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권영세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결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국민의힘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좀 약간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그 김문수 후보를 띄운 게 이유가 김문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김문수를 처음에 띄웠다가 나중에 한덕수를 띄우고 장난질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한계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바로 단일화. 네.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또 무슨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불안감이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보면은 그런 일련의 행적들을 보면서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번에 또 장난질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가장 간단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는 한동훈과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중원에서 마음 주지 못한 사람들이 네네. 김문수 후보가 좀 결단력 있고 리더십을 딱 가지고 뭔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잖아요. 답답해 지금 죽겠는 거예요. 계속 늦어요. 보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 진작에 했으면 됐잖아요. 진작에 누가 얘기했죠?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지금 점점 이제 한동훈 말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네. 더 늦기 전에 민심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민심도 오죠.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참 두고 보면 우리가 오늘 이동훈 씨가 나와서 많은 얘기를 네. 했죠.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 친윤 쪽에서는 대선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네네. 그 다음 채 이 당권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뭐 오늘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동훈의 당 대표를 주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대선 네, 이후에 네. 그걸 가장 큰 이슈로 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진행을 보면 네. 참 이 친윤 떨거지들 진짜 당에서 안 나가고는 진짜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정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힘 당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반으로 쪼갤 수는 없나요? 이혼수대를 아, 나눠가지고. 진짜 대선에서 그리고 우리 아니 그들도 우리가 싫겠지만 우리도 그래.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쪼갤 수는 구태 정치 없는가. 아유, 참. 당권이 당원들한테 있는 거지. 네. 어떻게 친윤에 그동안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당원들이 하나의 우리를 도구처럼 이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당원들의 도구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네. 거듭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는 당 주인 역할을 좀 제대로 네, 못했다. 맞습니다. 이 기회에 당 주인을 확실히 네. 우리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권성동 씨 안 나가잖아요. 네. 절대 안 안 나갑니다. 나가요. 사기 예. 경선에 공모의 최고 선두에 섰는데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잖아. 네, 네. 예? 지금 이번 대선을 보면은 지난번 우리 1998년도에 그 DJ하고 JP가 연합을 했고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합쳐가지고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를 보면은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참모들이 JP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2인제를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과 흡사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동훈과 이제 이준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논란을 자초하는 게 이동훈 그 수석 대변인이 나가지고 지금 친윤계도 욕하고 친한계도 욕하면서 우리 당을 완전 분탕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결국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친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합을 해서 우리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서 이준석이가 스스로 와서 무릎 꿇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준석이가 자꾸 하니까 이준석이 코만 높여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저는 그것까지 바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힘에 입당할 때 그 마음으로 나라를 망쳤잖아요. 네네. 김문수 후보가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부부를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국민의힘 당사 와서 무릎 꿇려가지고 경험했는 거 탄핵당하는 거 국민의 진짜 잘못됐다. 하고 김문수도 거기 석고대죄하고 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고 부정선거 안 한다 하고 석고대죄 시켜야 돼요. 진짜 저는 조리 돌림이라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네. 국민의힘 당사 와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를 안 해도 됩니다. 게임 정리 끝납니다. 끝나요. 요 지점에서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와. 석고대죄. 완전 공감됩니다. 정말 네.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 진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거의 정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지금 네.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어머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말만 듣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네. 마치 무슨 신화나 전설 속에 맞습니다. 있는 청백리가 현실로 만화를 찍고 네. 동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이렇게 일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나라와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네. 이렇게 순수하고 훌륭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인인데 와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손에 똥이 묻어 있어. 그러면 그 손을 잡고 싶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네. 윤이라는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문수한테는 네. 이걸 씻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씻고 깨끗한 손을 갖고 오면은 그 손을 김문수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국민이 요거 비유 얼마나 좋다. 많은가. 저는 네. 그 비유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통하잖아요. 윤통이야. 네. 진짜 우리 그러네. 오 작가님 말씀이 진짜 공감이 되고 네. 그러네요. 네. 가슴 와닿네. 지금 중원에 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저 똥 묻은 손을 못 잡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그래서 한 대표가 안타까워서 털어내시라고 네. 씻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 국민과 맞잡으시라고. 근데 정말 말 안 듣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추가된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친윤 떨거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이런 것 같아요. 3위는 대선, 2위는 당권, 1위는 한동훈 맞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누가 좋습니까? 이재명이 웃고 있을 거예요. 아유, 또 알아서 자빠지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잘못은 인정을 하고 과오를 반성을 해야 국민께서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똥 묻은 손으로 계속 하면 어떡해요? 맞아. 어제 왜 그 한동훈 대표가 청주에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당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친윤도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분들도 민주당에 지금 지원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근데 네. 그 정도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네도 받기 싫다고. 네, 근데 민주당도 반사? 화났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쓰레기 하치장 아니라고 안 받는다. 그래요? 네. 김대남 받았었다가 토해내놓고 네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요번에 네. 이게 친윤이 왜 무슨 개혁신당 쪽에 네. 이준석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 네. 하자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물론 저는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단일화에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와서 당대표 선거에서 잊지 않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을 텐데 무슨
무슨 네. 당권을 먹어라 이거는 이동훈 씨가 그냥 그 그냥 살을 갖다 붙였다. 붙인 얘기 네.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친윤들이 지금 이준석이 나간 지 오래돼서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구나. 자기네들 뜻대로 고분고분하게 무슨 맞습니다. 와서 당대표도 하고 그러면 그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마 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 네, 그 진짜. 안에서도 친윤 안에서도 음. 머리가 있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리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낫다라기보다는 네. 싫다. 근데 좀 더 싫고 덜 싫다. 요런 아, 느낌일 그런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진 않은 거지. 네. 그렇죠. 감정적인 거지. 그렇죠. 사실. 네, 감정적인 감정적으로.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민주당도 민주당이 뭐 화났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보는 눈 있다고. 친윤 못 오게 하는 거는 네. 민주당도 보는 눈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 하셨어요. 우리가 네. 이래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짓 보면 이준석 뒤만 쫄쫄 다니면 언제 대선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준석 씨 요구하는 것도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돼야지 서로가 대화가 될 건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상기업 문제, 탄핵 문제, 그리고 윤통하고 재련 문제, 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가 국힘에서 정리되지 않고는 털지 않고는 네. 이준석이 어떻게 단일 대우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 작가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네. 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 전 네.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계속 하지 않으면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김문수 씨,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준석이 뒤에 졸졸 달아다닌다고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네. 국힘의 당원들 자존감 막 아작내고. 그리고 이준석 광만 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 사기만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김문수 후보 미담 중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통닭구이를 당하고 네. 그 모진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 동지 이름은 불지 않았다. 그렇죠. 심상정. 어? 네. 예, 그런 동지들. 그러니까 그때의 동지애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동지의 구국을 위한 민주화를 위해 같이 했던 투사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지 한 명이거든요.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경험을 했고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런 분하고 어떻게 민주화 동지하고 동급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절연을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시기에 그 동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맞습니다. 우리 타카 아저씨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게 공익과 사익을 그러니까요. 구분할 수 있는 네. 공과 그렇죠. 사를 구분하지 맞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동지애 때문인 거라면 네. 이거는 정당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고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일방통행이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동지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그 옛날 영상을 들었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당하기 전에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당 뽀개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분은 동지애가 없습니다. 예? 그 군인들 자기 말 따라서 진짜 실행했던 군인들 다 팔아 넘기는 거 보세요. 전혀 동지애가 없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동지애를 기대하는 거는 참 현실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제가 그 잠깐.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이 너무 지금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저도 똑같습니다. 예. 이분이 왜 파면된 대통령과 손을 끊지 못하는가? 그것이 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통당과 네. 부정선거 세력이 등을 돌릴까봐 내가 지금 와가지고서는 한동훈하고 손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까봐 그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은 그분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한동훈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자신을 그렇게 키워주고 출세를 시켜준 눈에 그 유명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던 그 선배를 탄핵하는데 어떻게 앞장설 수 있지?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건데라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뉴스 엔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정말 30년 인연 예, 옛날에 정말 깜빵 동기였던 시절서부터 네. 네네. 깜빵 동기. 그래서 그 이후에 도지사 하실 때 국회의원 하실 때 계속 같이 일하셨고 지금 캠프에도 계신 여러분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쭤봤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음. 어떤 쪽이라서. 아유, 궁금하다. 예. 네, 근데 네.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요럴 때 제가 쓰는 효과음이 있어요. 요럴 때 제가 쓰는 효과음이 있어요. 예. 와, 와, 네. 와. 제가 답을 듣는 대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 진짜 작가님. 아, 예. 아, 굉장했다. 정말 네.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래서 예. 가능성은 있는지 네. 당신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바꿔서 그 한동훈 후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2016년도에 대구 수성구에 내려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한테 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야인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했는데 손을 잡아준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웠던 그러네. 정광훈 목사와 자통당 세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놀고 있었는데 2022년, 23년도죠.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서 장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맞네. 당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을 할 때 같이 있었던 그런 동지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분도. 근데 자기가 지켜줘야 될 부분,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왔던 부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동지애가 아니라 네. 하사품인데요, 거의? 네. 그런데 하사를 가장 받았죠. 예, 네. 가장 큰 것은 이 국힘에 네. 자기 세력이 없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머물 곳은 네. 돌아갈 곳은 네. 우리 거구 자통장 네. 부정선거 뭐 그쪽에 세력들하고 맞습니다. 같이 일맥하고 여기에 또 우리 6층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맞습니다. 저 문수 형님, 문수 아우 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서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놓기가 쉽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모두 모아야 표를 모아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이다. 맞습니다. 기준이 없는 건데 네. 기준이 결국은 뭐 우리 이준석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항상 하는 얘기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못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이래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네, 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자격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힘 경선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올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 결선에서 누가 만나기로 됐죠? 결선에서는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명이면 8명이 누구냐고 그러면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만날 거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10명이면 8명이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찐년들이 사기 경선하는 동에 판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사기 경선한테. 맞아요. 흥행도 깨져버리고 흥행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도 깨져버리고 이러면서 망가져버렸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장 큰 책임은 네. 거기에 등을 타고 김문수도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찐윤들이 진짜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진짜 잘못했죠. 맞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그러니까, 일이 예. 벌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진짜 갑자기 그 생각 났는데 그때 경선 때 최종 탑2로 네. 진짜 한동훈, 홍준표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럼 근데 제 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뭐 당연히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 홍준표가 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홍준표라 생각해?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홍준표여야 된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지금 말이야 이재명이 그냥 미친놈이 아니고 완전 상도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럼 사는 말이 또라이를 잡는 데는 또라이가 한동훈은 양반이야 안 돼.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아야 돼. 이래서 야. 홍준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적도네요, 또 적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작가님 얘기하실 때 그 두 가지 중에서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저는 전자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김문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자통당을 포함한 저 우쪽 끝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잡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도 소중한 나의 표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이고 그 사람들 표가 적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고한 나의 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왔으니까 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쪽을 맡고 너는 이쪽을 맡고 우리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고 명확한 자기 입장도 내놓진 그쵸. 않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래 한동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줘.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